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지리산권 단체장 회의가 2021년 6월 10일 오후 3시부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주최로 열렸다. 이날 관리과장의 사회로 김승기 조합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환주 남원시장이 환영사를 한 후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이 격려사를 하였다. 이어 지리산권 중장기 용역 보고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와 양진홍 국토연구원이 설명하였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간담회 주제에서 서춘수 함양군수가 첫 사례로 발표하고 김순호 구례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오송기 곡성부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등이 발언하였다. 뒤이어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 홍보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였다.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관리과장 임길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단체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매너보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여부에 드린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수 장수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봉기 곡성군수님께서 오늘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겨 오송기 곡성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순호 구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근 삼천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함양 상림공원동에서 개최되는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준비 중에 더 바쁘신 서춘수 함양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전에 간단한 공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쁜 일정을 접어두고 지리산권의 공공발전과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맡아주신 세 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메가시티 본부처 TF팀 위원이자 용역 총괄 진행을 해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리산권 중장기 사업계획 분야를 맡아주신 국토연구원 양진홍 박사님, 그리고 배일선 전문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합 김순기 본부장님의 개사업이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김순기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기에 당면적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2019년 11월 부활에서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부장님들께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시범 실시하자는 공무원 법률을 서명을 받아서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합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작년 4월에 착수보고와 9월 1차 중간보고, 금년 3월 시군 방문과장을 대상으로 중간 보고회, 또한 4월에 시군을 순회하며 단체장님께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 26일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최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명목은 조합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방역교통, 방해무력, 복지문화, 체육, 지역개발 사업 등 지산 번역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플랫폼 형성에 중점을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3개월을 초월하여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조합은 중앙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모험사입니다. 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이 자리를 통해 조합이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회계회장님이신 이환주 남원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지리산권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치분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상한 위원장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지리산권의 단체장님, 장영수 장수군수님, 김순호 부회군수님, 또 서춘수 담양군수님, 이재근 산청군수님,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1분기 국성군님이 갑자기 고생했는데 저희 5성기 군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산권 관광조합이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해온 지가 벌써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에서 지산 방문회, 또 지산권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둘레길 사업 등 정말 다양한 협력 사업을 잘 추진해 왔고, 또 그 덕에 지산권의 연계 관광 기반도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가 예산이 지방 이용 기조에 따라서 조합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2022년 1월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7개 시군이 쌓아왔던 노하우가 현재 타 지자체의 모범과 규감이 되기도 하고, 또 특별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경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교류하고, 또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 관련된 정책 방향과 현황들을 같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불란서 속담에 이웃이 좋으면 매일 즐겁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지산권의 7개 시군이 이웃 사촌으로 그간에 정말 정답게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지방자치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리산으로 연계된 우리들끼리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간다면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나아가서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단체장님 그리고 최상한 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한 부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뭐 격려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후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간단히를 가지게 되게 추진해 주신 우리 이한주 시장님께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이 장명수 군수님, 김순호 군수님, 이재근 군수님, 조청수 군수님 이렇게 시간 같이 해주셔서 영호남의 정생 모델로서 지리상권 연합 형태의 고민을 이 자리에서 맞대고 앞으로 한 40년 이후에 지리상권 일대 모습들을 같이 그려나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행안부, 국토부, 산자부,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각 자치발전 비서관실, 농해수 비서관실, 사회경제 비서관실 등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행안부 장관께서 그렇게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해서 어떤 분은 백두대간 지리상권 특별 지방정부 연합이라 해서 줄임말로 백지영 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사업이 전국 최초 기초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최초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자치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자치단체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도 바로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을 한 단계 더 성적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들을 추가시켰다 하는 것이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영호남권에 있어서 상징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이때까지 한 14년 되었나요? 동안 열심히 해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 저희들 자치분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각 소속위원회에서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추진력을 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 부담체장님 용역 보고에 시 조합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 중장기 공동사업 발굴에 더욱더 보완해달라. 특별자치단체 설립 시 조합 예산 체계 신중을 기해달라는 등 요청이 있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정부정책 추진 현황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검천호 박사님 그리고 국토연구원 양준홍 박사님 사업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시장님, 군수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대략 내용은 저희 중앙에 있는 사람들보다 많이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자치분권 방향은 중앙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지역에서 스스로 올라올 때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이재근 군수님도 계시고 이러시는데 옛날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자치분권 관련해서 이제 정책 공약을 돌린다 위반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상권 이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고민 속에서 학교 경남대학교에서 계속 이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합의 한계, 이것을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가장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인 것으로 성숙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찾아보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조항은 30년 전에 법 조항이 있었지만 시행령으로 30년 동안 구체화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있는 자치분권 관련 이 과에서 이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 이 조합 관련된 조항들을 12개의 조항인가 아는데요. 그걸 다 이제 새롭게 신설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고롭게도 좀 지리산군에서 먼저 기초연합 단위로 출범을 좀 하고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겠다 보는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 모형을 살려서 먼저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김경수 지사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 어떤 인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특별지방 정도로 하자 이렇게 추동시킨 장본인도 저고요. 그리고 지리산권도 실질적으로 그런 인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제1호 모델이 뭐가 될 것인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그 당시 초대 정무수석과 비서관하고 이제 조율이 되고 이게 하는 상황에서 좀 시기가 지났고요. 그 지방자치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나서 19년 10월 달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농해수 비서관, 관련 비서관들 한 5명과 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만나서 이거는 우리 시범적인 모델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7개 시장 이게 군수님들을 모시고 각종 시민단체를 노고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이게 선언식을 한번 추진을 하자. 그래서 노고단에 헬기가 대통령 헬기가 착륙하는 것까지 검토까지 다 이게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20대 때 통과 못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결국 7개 시군에서 차발적으로 어떤 추진력이랄까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좀 발굴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오고 오늘 각종 영역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보면 제가 2주 전에 이제 이현주 시장님 뵙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 상황 정보 공유를 하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한테도 그대로 이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행안부는 아마 과 단위부터 시작해서 실장 단위까지 해서 장차관까지 다 지금 보고가 되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요. 국가균형위원회에서는 어제 이제 공모사업이 끝났지만 기초와 기초 간에 하는 연계사업 이런 것이 조금 전국 단위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 연계사업 형태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올라오면 자기네들이 적극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만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컨설팅 팀들도 지역에 내려보내서 서로 언론하면서 지리산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춤형 사업으로 좀 가겠다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자치발전비서관 그리고 행안부 정책보좌관도 만나서 이 부분들을 좀 조율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뭐 태생이 부산 사람이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리산권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없지만 영호남의 상생 모델로서는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함양 군수님이나 산중 군수님 또 하동 군수님까지 하게 되면 당은 여야가 다르지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는 얼마든지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근 군수님도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서준주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그리고 영호남의 상생 발전 모델로서 강력하게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체발전비서관은 이 곡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장관 정책보좌관은 또 이게 장수에서 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전북 출신이고, 민주당에 계시는 전남 전북 이 출신이신 대통령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은 이제 당대표도 나오고 대통령 후보가 그려지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답 이런 말씀, 중앙정부의 의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변화가 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중앙에서 더 이상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 밑에서 움직이고 밑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좀 입장으로 많이 선회가 되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작년에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등등 한 5-6개 부서가 다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MOU 공유를 맺었습니다. 그거는 한 6개 부처의 사업들을 공통적으로 모아서 한 지역에 내려보는 것을 6-7개 장관이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통 패키지 사업을 내려보는 형태가 있고요. 이것이 좀 이제 발전이 되어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을 좀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메가시티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행안부가 주도로 해서 지역균형유지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추진단을 활용을 이제 할 수 있는 지리산권 기초연합이 이 두 개의 TF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예산 관련 부분들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대략 1년에 한 10조 규모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주 개정과 세종특별 개정이 있습니다. 거기 두 개를 합치면 약 1년에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역균형뉴딜과 메가시티 이런 걸 고려해서 초강력 개정을 지금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제 국회와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산자부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초강력 개정이 신설이 되어서 규모가 5천억이 되든 1조가 되든 그렇게 되면 이런 연합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게 될 때 지원해주는 예산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기재부와 균형위원회에서 좀 고민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균형위원회는 기획단장이 1급인데 1급 이게 발간이 기재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기재부 쪽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좀 신선하고 새로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이면 좀 이렇게 어떻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는데, 이 공모를 다 받아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이름만 조금씩 바꾸는 이 새로운 모습이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게 상당히 위쪽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만일에 지리산 특별 지방정부 연합이 만약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걸 새로운 사업화를 좀 시켜 달라는 이 요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연구용역 보고나 지금 조합적 추진단에서 새로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 부분들은 이제 그런 균형특별회계 쪽으로도 이제 생각 중이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만일에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 기부금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물론 이게 군이나 남원시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정말로 이게 재원이 충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군수님들 이 공약 사항들을 하기 위한 가용 재원도 훨씬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6개 기초 단위 내에서 먼저 출연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자체 예산이 1년 정도 마련이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 오히려 역으로 중앙정부에 당신네들이 매칭을 좀 해달라. 이런 이제 과감한 역발산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연금 부분들은 어쩜 이 출연금 속에서 지금 6개 시군이 하는 사업들을 일정 부분 떼내고 거기에서 출연금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설계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도 이게 도 그리고 경남도에서 또 출연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사항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개량 예산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 상황은 정말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모든 게 다 오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소도에서 발표할 때도 간혹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는 정부고 대선이 있게 되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추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실질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국토부에 있는 담당 적어도 과장이나 국장급들 이 사람들은 앞으로 10년도 그 직책에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공무원들, 관료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끝으로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게 컨설팅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준비해서 조합 측에서 요구를 하면 남원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서울로 올라와 보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특별지방정부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 인력, 전문가 TF를 만들어서 이게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일에 이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소위 말하는 아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 백지연, 이게 백두 대간 지리산 특별연합, 이 줄여서 백지연 사업을 지지하고 추진하는 전국 단위의 이 교수자 모임들을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좀 모으고 이렇게 하면 민간이 같이 합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한양군은 이게 서춘수 교수님 계셔서 이 사면의 농촌 유토피아 이게 사례 모델을 만들고 총리는 정석인 총리님도 방문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하면 이 연합은 규모로 따지면 1000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희망은 이게 청와대 비서관들 다 포함을 해서 이번 한 10월 달에는 이 대통령을 모시고 노고단에서 한번 선언식이나 출범식을 좀 할까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공고롭게도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9월달 이후부터는 이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지방 손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재근 군수님이나 서춘수 군수님이 오시라고 모시면 분명히 오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특별자치단체 설치 관련 간담회를 지리상권자치단체 회장님이신
이환준 남원시장님의 주제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행정연구원의 금창호 박사님, 또 국토연구원의 장정호 박사님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압축해서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최상한 부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 또 현재의 분위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앞쪽에서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단체장님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것 중에는 지금 시적으로 천시 지리가 다 많이 떠져나가는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천시 지리 인화가 이루어지는데 바텀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일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제 다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이제 실무자들 또 부단체장들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단체장님들의 생각과 그런 의지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저기 서춘수 군수님부터 이렇게 김선호 군수님, 장영수 군수님, 그리고 오성기 군수님, 이재근 군수님 이렇게 한 시계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춘수 군수님 말씀 주시죠. 오늘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첫 계기가 이것이 지금 저도 깊이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마치 우리 경남 보르게이장하고 관련되어 사실 여러 가지 행정 추진 문제가 중앙에서 이제 자치급이 개정되고 이렇게 따라서 중요하고 지금까지 조합을 운영해 본 결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참 이렇게 다시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의 구성되는데도 시간이 좀 제 생각은 그럴 것 같고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된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단체장님들이 다들 선출직으로서 분위기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약간 중앙정부의 관료 공무원들은 저기 나라에 너무 정치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 자치단체장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용역에서 나오는 이 사안을 보면 거의가 다 좋게 거의 많이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시장 군수님들이 뜻을 모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은 이 모든 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횡적인 협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제일 난관이거든요. 정사업이 업무에 떠나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관광조합 이 자체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아직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세무실로 들어오면 부울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실 어디에 있느냐 이 경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딱히 어떻다는 그 말씀보다도 그러한 문제점 타결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자기 단체 서로 하고 싶지
비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보면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하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중앙부처 연계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이 중복되는 경우가 나올 것이고, 아까 우리 최상훈 부위원장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전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치단체가 스스로 헤쳐나가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합방을 했던 실현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도 지금 하면 두 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장 주민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6억이라는 돈을 따왔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떡 깔아먹는 시에 다 깔아먹는 게 아니다. 어느 지역에 할 것을 투자를 해야 되고 내 지역에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간에 그렇고 읍면 간에 그렇지만 또 자치단체 간에는 특히 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이 다 마인드가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여기도 보면 이제 국토부에서 연구원의 사업을 보면 공통해놓고 좀 이제 우선사업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지리산을 근거로 해서 근육별로 아마 선을 그어서 요사하고 이렇게 하면 책임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는 이래도 아니지만 또 시간이 흐름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예, 이상. 네.